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한 걸음의 꼬마 펭귄 선생님, 꽃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목부터 들으시면 설마 그게 진짜야? 하실 텐데요. 꽃 한 송이가 집 한 채보다 비쌌던 시대 얘기예요. 진짜예요. 1637년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튤립 버블, 인류 최초의 투기 광풍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역사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오늘 꽃팽가 교과서 말투가 아니라 재밌는 썰처럼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에피소드 간단히 미리 보기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버블이 뭔지 쉽게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꽃 한 송이가 집보다 비싸질 수 있었는지 그 황당한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 세 번째로 이 387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 투자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얘기해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먼저 버블이 뭔지 짚고 가볼게요. 버블은 영어로 버블, 거품이라는 뜻이죠. 비눗방울처럼 속은 비어있는데 겉만 크게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투자에서 버블이란 어떤 자산의 가격이 실제 내재 가치와 완전히 동떨어진 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해요.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떡볶이 한 접시를 사러 갔는데 원래 4,000원짜리가 갑자기 40만 원이 됐어요. 왜냐고요? 모두가 이 떡볶이 곧 더 비싸질 거야. 지금 사야 해. 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SNS에서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 떡볶이 샀더니 한 달 만에 10배됨이라고 떠들고 옆집 아저씨도 떡볶이로 차 한 대 샀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4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잠깐 이거 그냥 떡볶이잖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앞다퉈 팔기 시작하고 가격이 순식간에 4,000원으로 폭락하는 거예요. 이게 버블이에요. 버블의 핵심 메커니즘을 경제학 용어로 설명하면 더 큰 바보 이론, 그레이터 볼 티오리라고 해요. 내가 비싸게 샀어도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나타나서 더 비싸게 살 거라는 믿음. 그 바보가 계속 나타나는 동안은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그 바보의 공급이 끊기는 순간 모두가 폭탄을 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마지막에 폭탄을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버블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모두가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점이에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멈추질 못해요. 왜냐면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내일도 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팔면 남들이 더 버는 걸 보게 될까봐 FOMO, 즉 놓치는 공포가 생기거든요. 이 이론은 1637년 튤립 버블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생생하게 증명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썰 시작합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1600년대 네덜란드로 가볼게요.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 최강의 무역 국가였어요. 동인도 회사, 줄여서 VOC라고 하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요즘으로 치면 세계 최대 글로벌 대기업인 거예요. 네덜란드는 이 VOC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와 교역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고 중산층 이상 시민들은 넘쳐나는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고 싶어 했죠.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보면요. 이 시기를 역사에서 네덜란드 황금시대, 더치 골든 에이지라고 불러요. 렘브란트, 베르메르 같은 세계적인 화가들이 이 시기에 활동했고 그 배경에는 부유한 중산층이 그림을 사는 문화가 있었어요. 집을 예쁘게 꾸미고 정원을 가꾸고 희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 욕구를 채운 게 바로 튤립이에요. 튤립은 원래 중앙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온 꽃이에요. 16세기 후반에 오스만 제국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왔고 네덜란드에 처음 들어온 건 1593년이에요. 식물학자 카롤루스 클루시우스가 학술 연구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꽃이 너무 예쁘고 이국적이니까 귀족들 사이에서 정원에 튤립 있으면 있어 보인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지금으로 치면 럭셔리 브랜드 가방이나 한정판 스니커즈 같은 위상이었죠. 그러다가 특이한 무늬의 튤립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브레이커 브로큰라고 불리는 품종인데요. 단색 꽃잎에 마치 화염처럼 다른 색의 줄무늬가 들어간 품종이에요. 빨간 바탕에 흰색 줄무늬, 보라 바탕에 흰색 줄무늬 같은 식으로요. 당시에는 왜 이런 무늬가 생기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으니 극도로 희귀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무늬는 진딧물이 옮기는 모자이크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요. 사실상 병든 꽃이었던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흠집 있는 꽃인데 당시엔 그게 예술 작품이었어요. 희귀하니까 비쌌고 비싸니까 더 탐났고 탐나니까 더 비싸졌어요. 이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1630년대 초반 튤립 구근 가격이 슬슬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족과 부유한 상인들만 거래했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반 시민들도 뛰어들었어요. 농부도 목수도 구두수 성공도 심지어 하인들까지 튤립 투기에 가담했어요. 일부 기록에 따르면 당시 네덜란드 전역에서 사회 각 계층이 본업을 팽개치고 튤립 거래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거래 방식도 정말 재밌어요. 구근은 알뿌리잖아요. 꽃이 피는 봄이 아니면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물도 없는 채로
내년 봄에 이 국은 넘겨줄게. 지금 값 쳐줘라는 계약서를 사고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상 선물 거래의 원시적 형태예요. 심지어 그 계약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또 팔리고 또 팔렸어요. 실물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군의 계약서가 수십 배 가격에 거래됐던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요즘 파생 상품이나 NFT의 구조랑 비슷해요. 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샘퍼 아우구스투스, 샘퍼 오구스투스라는 품종이 있었는데 흰 꽃잎에 빨간 줄무늬가 들어간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었어요. 1637년 초 이 구근 하나가 무려 1만 길더에 팔렸어요. 당시 암스테르담 시내 일반 주택 한 채가 대략 1천에서 2천 길더였으니 구근 하나 입고르집 5채에서 10채 가격이에요. 또 다른 거래 기록에는 구근 하나를 사기 위해 황소 4마리, 돼지 8마리, 양 12마리, 밀 160석, 버터 24파운드, 치즈 1000파운드, 와인 2통, 맥주 4통, 정장 한 벌, 침대 1세트, 은잔 한 개를 줬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당시 숙련된 장인의 10년치 연봉이 넘는 금액이에요. 꽃 알뿌리 하나예요, 이게. 어떤 기록에는 요리사가 실수로 귀한 구근을 양파인 줄 알고 먹어버려서 주인이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도 있어요. 구근 하나의 가격이 집 한 채 수준이었으니 그 공포가 어땠을지. 요즘으로 치면 누군가 실수로 람보르기니를 폐차시킨 격이죠. 이쯤 되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죠? 근데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고요? 주변 모두가 튤립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만 했으니까요. 전 사회가 집단 최면에 걸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1637년 2월 어느 날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를럼 하임시에서 열리던 정기 구근 경매에서 처음으로 구매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전날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는데 그날은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도 빨리 팔아야겠다. 공황 매도가 시작된 거죠.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 명이 팔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팔고 더 팔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불과 몇 주 만에 튤립 구근 가격은 고점 대비 99% 폭락했어요. 짐 10채 값이던 구근이 하루아침에 그냥 꽃 한 송이 값이 됐어요. 수천 명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집을 팔아서 구근을 산 사람들은 거리로 나앉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법적 분쟁이 줄을 이었어요. 네덜란드 법원은 결국 대부분의 선물 계약을 무효화해버렸어요. 계약상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는데 이것도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자산버블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 수백 년간 금융 역사에서 버블을 설명할 때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례가 됐어요. 자, 그럼 이 387년 전 이야기에서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모두가 한다는 게 투자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투자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친구가 하길래 유튜브에서 다 사라고 하길래. 근데 모두가 이미 산 자산은 이미 많이 오른 자산이에요. 주변에서 투자 성공감이 넘쳐날 때가 오히려 냉정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워런 버핏도 말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두 번째, 내재 가치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 자산이 왜 가치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주식이라면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나? 부동산이라면 이 위치가 왜 좋은가? 수요가 있는가? 코인이라면 이 블록체인이 해결하는 실제 문제가 뭔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채로 그냥 오르니까 사는 건 튤립 구근 사는 거랑 구조가 같아요. 세 번째, 선물 레버리지 상품은 각별히 신중하게.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실물도 없는 계약서를 거래한 것처럼 현대의 레버리지 ETF, 선물 거래도 내 돈보다 훨씬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구조예요. 2배, 3배의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손실도 2배, 3배예요. 투자 초보일 때는 이런 상품은 충분히 공부하기 전까지 멀리하세요. 네 번째, 붕괴는 예고 없이 와요. 하를럼 경매 전날까지도 거래는 잘 됐어요.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투자의 기본 원칙은 항상 같아요.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투자하고 분산해서 레버리지 없이.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요. 오늘 살펴본 튤립 버블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 참 순진했네라는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후에도 인류는 1720년 영국 남해 버블, 1890년대 미국 철도 버블,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 그리고 2021년 NFT 광풍까지 놀랍도록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참여자들이 달라지고 자산이 달라지고 기술이 달라져도 사람의 심리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반복될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음번 버블이 왔을 때 내가 가장 마지막에 구근을 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꽃팽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부는 손실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에피소드를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큰 손실을 막아줘요. 오늘도 투자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장준영닷컴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 이 밤이 너무 길어서 주파수를 돌려봐도 전부 다 너로 들려 첫눈 내리는 이